예, 영선 식도염은요, 위산이나 그 위의 내용물이 결국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하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그 영선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이제 그 식도 하부 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역류가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영선 식도염의 그 빈도가 꽤 높은데요. 전체 인구 가운데 15%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위산 역류로 흉통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7%의 인구는 거의 매일 한 번 정도 위산 역류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선 식도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부 그 위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임신 또는 뭐 혈압약 같은 어떤 약물에 의해서 또는 뭐 흡연이라든가 또는 카페인 같은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위산의 역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내용물이 증가하는 겁니다. 뭐 갑작스러운 폭식, 뭐 과식 또는 뭐 위가 그 움직임이 떨어지는 위의 정체 현상 또는 뭐 유문부의 협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의 내용물이 갑자기 증가해서 위에 역류 증상이 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복압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위압의 증가, 뭐 복수가 찼다든가 또는 복부 비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복압이 증가하면서 위산의 역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선 식도염의 어떤 가장 흔한 증상은 목의 이물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이유는 목에 뭐가 걸렸습니다라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들어가지 않고 뭐 걸린 그런 느낌이 가장 흔한 느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위산이 역류하면서 손상된 식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위산의 역류가 심할 경우에는 후두 쪽을 자극을 해서 뭐 후두염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마른 기침을 일으킨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의외로 뭐 그 사실은 간단합니다. 크게는 이제 그 식도 조영술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뭐 식도 내시경이 있겠죠. 위식도 내시경.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조영술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진단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그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어서 현재는 거의 내시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적으로 그 영선 식도염 약을 투여해 봅니다. 흉통이 있는 분들이 식도염 약을 드시고 흉통이 가라앉는다면 그 이분의 통증이 그 식도염 때문에 그랬겠구나 하고 이제 추측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영선 식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위산이기 때문에 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 분비 억제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막 보호제를 보조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장관의 운동을 개선시키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요. 아주 심해서 우울증이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 할 때는 그 우울증 약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뭐 위점막의 주름을 좀 그 조절하는 그런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비만 때 하는 그런 위에 그 비만 수술의 위에 밴드를 그 감는 그런 밴드를 사용하는 수술도 있습니다만 밴드를 감는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선 식도염의 한 형태 가운데 이제 발해 식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발해 식도염은 영선 식도염이 자꾸 재발하면서 원래 식도 점막 세포가 장상피화생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해 식도염 같은 경우는 식도암의 그 원인으로 그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식도염이 있는 경우 또 그 식도암의 어떤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그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고질적인 그런 그 재발을 심하게 하는 그런 식도염 경우도 그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원인에서 약간 중복된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 역시 영선 식도염의 합병증은 그 역시 후두염,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흡인성 폐렴, 또는 재발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우울증 이런 것도 일단 합병증을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해 식도염이 되면서
드물지만 식도암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합병증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어떤 그 뭐 과식이라든가 또는 폭식이라든가 또 지나치게 어떤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뭐 과다한 어떤 카페인의 섭취, 그다음에 특히 그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노동 시간, 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야식, 누구든지 쉽게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영성 식도염을 재발시키고 또 환자 수도 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드시 영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위장관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치료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과식을 피하시는 것, 그다음에 음식을 너무 빨리 드시지 않는 것, 그다음에 야식을 줄이시는 것. 보통 우리가 그 건전한 식생활 습관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식도도 위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뭐 과도한 음주라든가 또 흡연, 또 카페인의 과다 섭취 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부 비만을 조절하셔야 돼요. 예, 복압이 높으면 위산은 자꾸 역류하니까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한 어떤 생활요법들,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행하셔야 하겠죠. 영성 식도염이 뭐 이렇게 중한 그런 질병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린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터뷰 중에 제가 그 나왔던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병원에 오셔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